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노하우라면 노하우는 이렇게 충분히 익혀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나름 제가 이렇게 터득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실제 학문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제가 검증을 받고 싶은 어떤 이유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반영구가 이렇게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미술사조라든지 건축학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세계를 좀 이렇게 알고 싶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또 이렇게 또 발전한 어떤 건축이 르네상스 시대에 영감을 줘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조각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들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 반영구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단순한 미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패션과 그리고 또 미용적인 부분에 이렇게 해서 파생되었지만은 그 근본은 어떤 미술사학이라든지 이런 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좀 너무 궁금했고 또 이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다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반영구 화장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의 최고조인 박사까지 제가 공부를 해야만 저 스스로에게도 전문성이 있고 또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선생님에 대한 자부심도 갖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낮에는 학생들과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로는 또 남아서 또 실험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험을 했었고 실험하는데 또 열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됐기 때문에 논문을 뒤지다 보면 사실 새벽에 서너 시 어떨 때는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 일이 참 이렇게 힘들었지만 되게 또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논문 쓸 게 참 많아요. 그 당시 저희들에게 외국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왔었는데 1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한국 반영구 화장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 반영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인식과 그리고 만족도 이런 추천 의사가 제가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게 앞으로의 향후 남성 반영구 화장이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트렌드가 보여서 그 남성 반영구 화장에 대한 그런 인식을 또 이렇게 알아보았고 또 남성들이 이렇게 어떤 이런 반영구에 대한 어떤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추천 의사 그리고 이 고객들의 어떤 충성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어떤 실증적인 논문을 이렇게 써봤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반영구 화장에서의 참 꽃이라면은 발생력인데요. 그러려면은 어떤 색소에 대한 깊이를 좀 알아야 되고 원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착색도와 어떤 상관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까지 논문을 쓰게 되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한 서너 편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주제를 찾고 또 이제 어떤 소재를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배울 당시는 반영구 학원이라는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제식이었거든요. 뷰티샵을 하는 현장에서 하는 분들 어깨 너머로 그분들을 어시스트를 해가면서 물론 비용은 냈는데 이제 그렇게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이제 가야만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독일에 가서 배웠고 독일에서의 어떤 배움은
실질적인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석으로 어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참 독일 와서 잘 수업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 똘똘하게 배웠다라는 어떤 확신도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각 나라에서 오는 색소들을 다 써봤어요. 그렇지만은 그 색소가 발현되는 어떤 발생력은 정말 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색소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독일에서 사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반영구 색소가 있다고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라였어요. 제가 이 제품들을 사서 썼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어렵게 하나 이렇게 아이를 얻었는데 사실 저는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얻었거든요. 근데 이 색소를 딱 써보고 그 발생력을 확인했을 때는 내가 두 번째 아이를 얻은 듯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만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색소를 만드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설득해서 독일행을 이제 감행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3대가 반영구 화장을 했었었고 이제 제 스승인 분은 지금 연세가 85인데도 이 반영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색소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색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둘째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K뷰티가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희들 교육생들 중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술도 배웠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교류도 원하셨고 또 어떤 좋은 이력도 그분들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학생들과 연결 교류가 제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들 나 잘한다,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설프고 가볍고 또 이렇게 깊이가 없는 그런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제가 반영구 화장에 대한 관련된 서적들을 시중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정말 다뤄야 될 것들은 다루지 않고 있고 그냥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어떤 장수 채우는 정도 이 정도여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기술을 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기술서를 쓰게 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자료를 모으고 찾는 데가 한 80%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받았던 어떤 자료들과 평소 외국 서적 중에 반영구 화장에 대한 관련한 어떤 자료들을 평소에 꾸준히 모아놓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어떤 책을 쓸 때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